안녕하세요. 도간에 든 다람의 다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일에 처음 입국을 해서 초기 정착할 때 필요한 꿀팁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초기 정착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오는 장소에서 길도 찾고 브이로그도 찍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대신에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말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안멜동하기, 두 번째로 유심 개통하기, 세 번째로는 유럽 QR코드 발급받기, 네 번째로는 생필품 사기, 마지막으로 기타 이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안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독일로 교환학생을 오려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안멜동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멜동은 제가 앞으로 여기 이 주소에서 살 거라는 것을 등록을 하는 거고 거주지 등록이라고도 하고 보통 여기 현지 사람들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냥 거주지 등록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일단 현지에 와서 비자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걸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해요. 왜냐면 안멜동이 처리가 끝나야지 나중에 비자 태어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멜동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멜동을 하려면 시청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시청은 라스하우스라고 구글 지도에 치면 시청이 다 뜰 거고 거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독일은 태어민의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행정 시스템들이 태어민을 잡고 가야 진행이 됩니다. 안멜동 같은 경우도 태어민을 잡고 가셔야 하는데요. 안멜동 태어민은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멜동 태어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비자 태어민 잡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3월에 입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태어민 안멜동을 진행하고 싶어서 태어민을 찾았는데 제가 1월부터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1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때는 3월 중순까지는 태어민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물론 각 시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키엘 같은 소도시도 2달 전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었던 걸 생각을 하면 그래도 2달보다 더 이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멜동 태어민이 없으면 아예 안멜동을 진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태어민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기다리기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대기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기표를 받고 또 기다리다 보면 안멜동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고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독일 시청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7시 반에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의 경우에는 7시 10분에 갔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7시 반, 그러니까 그 시청이 문 여는 시간에 갔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기다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7시쯤 가면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7시 10분 정도에 시청에 도착해서 줄을 섰습니다.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바로 안멜동이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대기표를 주더라고요. 그 QR 대기표를 이렇게 옆에 사진에 띄워드릴 겁니다. QR 대기표를 주면서 이거를 찍어서 인식을 하면 너 앞에 몇 명이 기다리는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확인하고 너 앞에 2명이 남아있으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QR을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 앞에 44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체념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래서 총 저는 몇 시간 정도 기다렸냐면 그 대기표 받기 전까지 1시간을 기다렸고 그 대기표 받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7시 10분에 갔는데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6시 10분 정도에 가야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정말 최대한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다 되어 가서 시청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전광판에 제가 몇 번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지가 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방을 찾아서 들어가면 저를 담당해주시는 직원분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딱 앉았는데 독일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독일어 능력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분께서 정말 당황을 하시면서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청 직원분께서 그 짧은 영어와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서 정말 친절하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많이 당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하게 된 직원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진행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첫째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권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권이랑 여기 들어올 때 받았던 계약서, 이 집주인과 제 사인이 들어있는 계약서,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그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여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권은 이제 당연히 챙겨갔으니까 여권을 드렸고 그리고 여권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어떤 페이퍼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하시고 페이퍼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계약서를 달라고 하시는 건 줄 알고 당당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죠.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No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을 했는데 그 선배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약간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분이 어떤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안 들고 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서류는 옆에 또 띄워드리겠지만 전 정말 그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그게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봐서 나 그거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이때부터 너무 겁을 먹었어요. 내가 4시간 기다려서 겨우겨우 여기로 들어왔는데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겁이 들었는데 또 그 직원분께서 제 여권이랑 계약서들을 보면서 어떤 정보들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안멜등을 할 때는 또 질문들을 몇 가지 하시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질문이 언제 왔는지랑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간단한 질문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하라고 어떤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종이에 사인을 했고 그분께서 이제 피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니시 끝났다고. 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죠. 서류가 하나가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안 들고 왔냐는 그 이 종이를 주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다 채우고 작성을 하고 다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등록이 다 피니시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걸 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피니시라고 하니까 챙겨서 다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멜동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찝찝하잖아요. 찝찝해서 안 그래도 이 기숙사 마이스터를 찾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측에서 저한테 먼저 메일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작성했던 그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 되고 직접 사인한 그 종이 자체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아까 그 채워서 제출하라는 그 종이를 학교 측에서, 기숙사 측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종이 자체를 제출한 게 아니라 메일로 제출했어서 전자서명이라서 그거를 저한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 직접 사인이 들어간 종이를 다시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우편으로 이 양식을 채워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스캔해서 시청에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겪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만약에 빨리 보내야 한다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막 급한 게 아니시면 그냥 가서도 처리는 해주니까 먼저 메일로 계약을 끝내시고 나중에 후추에 진행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멜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 들고 가시면 다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휴대폰 유심 개통하기입니다.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려면 우리나라의 LG U+나 SK나 뭐 그런 데처럼 이런 통신사 매장을 방문을 해서 유심칩을 사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독일의 통신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디톡, O2, 보다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디톡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나라에 가면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요금이 비싼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나가면 데이터가 가장 잘 터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O2는 이 아이디와 보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데이터의 노예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데이터가 갑자기 안 터지면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폰을 사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보다폰을 사서 이렇게 개통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RD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사려고 하는 유심 칩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폰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진짜 우리나라의 통신사 매장처럼 생겨서 들어가면 직원분이 계세요. 그런 직원분한테 프리페이드 심카드를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얼마 정도 쓰실 거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넘을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쓸 거라고 하니까 키오스크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요금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프리페이드 심카드 같은 경우에는 3기가, 5기가, 7기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옆에 띄워드릴 거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잘 참조하셔서 가격이나 보통 자기가 쓰는 데이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기가도 보통 많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근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나 데이터를 다 쓰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기가로 좀 넉넉하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5기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나면 신카드 자체의 가격이랑 2달치 요금제를 한 번에 계산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6달치 요금을 한 번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대로 가격을 내면 이제 신카드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개통을 제가 스스로 하다가 잘못 설정을 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여기서 바로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면 그 심카드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심카드를 교체를 해서 개통까지 다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바로 거기서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시면 다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시면 되고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았어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다 선택하셔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심 카드를 독일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혼자 개통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좀 귀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로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3일이 되기 전에 심카드를 사서 개통을 했습니다. 단기로 로밍을 하는 건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로밍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로밍을 며칠 하고 여기 와서 심카드를 사면 다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카드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